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안녕하세요, 준이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요양보호 기출문제, 실제로 시험에 나온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34회 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날은 오전에만 시험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 해서 총 8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1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번 회복성,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 4번 능동성, 5번 외향성. 정답은 3번 조심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무엇입니까? 1번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동거가족, 4번 한부모가족, 5번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번 수정확대가족이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 이게 개념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번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2번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해야겠죠. 3번은요.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 게 아니라 우선 공단에서 컴퓨터로 판정을 하고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은요. 주 야간 보호는 재가급여가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재가급여의 급여 비용은 15%가 되겠고요. 20%는 시설급여입니다. 그래서 15%만 본인 부담한다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이것은 어떤 서식 유형인가요? 1번 욕구 사정 기록지, 2번 기능 상태 기록지, 3번 장기요양 인정서, 4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급여의 종류, 그리고 횟수, 비용, 유효기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도액, 본인 부담률, 이런 것들은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말이 바뀌었죠?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 이렇게 또 교과서에서 이름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걸로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 5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3번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번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머리 감기기, 2번 외출 시 동행, 3번 옷 갈아입히기,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외출 시 동행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관찰자, 필요한 서비스 연계, 2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번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4번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5번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2번 옹호자가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옳게 연결되고 나머지는 다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8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여기에선 정답이 되겠죠. 자, 키워드가 보기에서 뭡니까? 개별화된 식단, 이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개별화된 식단은 대상자의 그 선호에 따라서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메뉴나 식사가 제공된다. 굉장히 질이 높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리고 사례로는 뭐가 있습니까? 파마약. 파마약이 마음에 안 들어요. 파마약이 싸구려다라고 해서 할머니가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그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해서 이 파마약이 나오면 이 권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무슨 키워드가 나와야 될까요?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는 억제한다, 억제대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정답이고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은 휴대폰을 사용 못하겠다, 휴대전화, 그리고 사진을 불쑥불쑥 들어와서 찍고 간다 이런 것들. 그리고 4번의 이 권리는 우리가 이렇게는 배우지 않았죠.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는 책에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은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러한 권리를 배웠기 때문에 4번은 조금 짬뽕이 된 내용입니다. 5번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해서 우리 매트리스, 침대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이것은 어떤 노인 학대 유형인가요?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방임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어르신이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지만 병원에를 데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임의 개념은 식, 주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 중에 의료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방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 유기는요, 시설에 두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연락처를 바꾸거나 치매 노인을 배회하는데 일부러 나가게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린 유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는요, 때리거나 밀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감금시키거나 못 나가게 가두거나 그리고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키거나 그리고 수도, 가스, 음식 이런 거를 단절시키거나 그쵸? 그리고 손에 흉기, 칼, 가위 이런 걸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체적 학대예요.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요. 표준교재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정서적 학대, 무시하거나 그리고 친구나 뭐 종교활동이나 이런 취미활동을 방해하거나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5번은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동의 없이 재산을 갈취하거나 그리고 유언장을 날조한다, 변조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보시고요. 문제 10번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에 여기선 해당이 되겠죠. 선생님들 시각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나오니까요. 시각적 성희롱은 듣진 않았지만 눈으로 봄으로써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한 편지, 음란한 편지를 주고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시각적 성희롱이 되고 또 바바리맨처럼 자신의 어떤 성기를 노출시키는 것도 시각적 성희롱에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문제 11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의 장애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번 표준 서비스 이외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번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번 서비스 기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2번이 요양보호사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번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번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강요받았을 때 요양보호사가 그것은 불법이에요 라고 말하고 신고하면 저 포상금 받아요 또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게 대처 방법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였다.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번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번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2번이 직업윤리 원칙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번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5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번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번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번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구강건조증 감소,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당내성 증가, 4번 항문 간략근 긴장도 증가,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번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구강 건조 증가가 되겠죠. 타액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위산 분비도 안 되고, 타액이라는 건 침이에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증가한다. 3번은 당내성이 감소한다 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4번 항문 간략근 긴장도가 감소돼요. 그래서 변실금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했고,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감소,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라고 해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9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번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번 운동 시작 전에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천식이 있대요. 천식의 원인은 진, 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털, 그쵸? 고양이나 강아지, 그리고 오염된 공기, 흡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뜨거운 물로 왜 하냐? 진먼지,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바닥에 카펫을 깔아두면 이게 또 먼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2번은 차고 건조한 공기, 차갑고 뜨거운 공기는, 그리고 또 그런 음식들은 어때요?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라고 했어요. 차고. 네. 그 다음 4번. 매년이 아니라 폐렴구균은 65세 이후에 한번 맞죠. 그래서 매년이 틀렸네요. 그리고 5번은요.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해서 기관지 위축, 협착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해서 30분 전에 뿌린다라고 책에는 돼 있어요. 5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20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심장 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들 빠르게 알아볼까요?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염장식품은 좋지가 않죠. 3번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본태성이 아니라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완기 혈압은 아니죠. 피를 짤 때 압력은 수축기 혈압이다 해서 우리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다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게 수축기,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완기 혈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21번.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 2번 일광욕,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 치료. 정답은 1번 흡연이 골다공증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22번. 청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번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번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번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번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번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은 5번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욕창이 심해질 수 있다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제 23번.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번 백내장, 2번 결막염, 3번 녹내장, 4번 망막 박리, 5번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녹내장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안압이 상승되기 때문에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이 머리를 숙이거나 또 물구나무를 쓰거나 또 공부를 할 때 너무 오래 있거나 목이 좀 조이는 그런 목폴라 같은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녹내장이 이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24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4번 빼고 다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번 주의 집중력의 변화가 없다. 5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3번이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급성 질환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3번도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진압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26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마세요. 좀 더 싱겁게 느껴져요. 라고 했죠. 3번은 철분하고 짝꿍은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C가 돼요. 그쵸? 비타민 D는 뭐랑 짝꿍이죠? 칼슘하고 짝꿍이잖아요. 칼슘. 그쵸? 칼을 들고 뒤질래 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칼, D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철분은 철 좀 들어라 C 해서 철분은 비타민 C랑 짝꿍이다 라고 했어요. 자, 4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한다.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그리고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 2번 신부전, 3번 방광염, 4번 요실금, 5번 기관지염. 정답은 2번 신부전이 수분 섭취를 제한,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물 드시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1번, 3번, 4번, 5번은요. 수분 섭취 권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수분 섭취 제한하는 질병이 또 있었죠. 자, 간, 심, 신, 부, 갑 이렇게 저는 외우자고 했어요. 그렇죠? 자, 간은요. 간 경화. 경화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전, 그리고 신부전증,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거, 신부전증. 자, 그 다음에 부신부전, 부전.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분들은 어때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앞글자만 간심신 부갑 이렇게 간심 가져라 신부까마태 이렇게 외우세요. 간심 가져라 신부까마태.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8번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번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정답은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번 쉽게 잠이 든다. 2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3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4번이 노화로 인한 수면 특성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대상자가 두통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번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말라리아, 4번 인플루엔자, 5번 디프테리아.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 독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이에요. 1회.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독감이죠. 65세 이상의 1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혹시 대상포진을 고르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우리가 추가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문제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번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보고 내용은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죠. 3번은 급할 때는 구두 보고, 그리고 4번은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5번은요 서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33번 장기 요양 기관에서 사례 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근무 평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번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번 서비스의 질의 지속적인 관리, 이것이 사례 회의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문제 34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정제를 투여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번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번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3번이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불안정할 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제거해 둔다. 2번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번 시트로 대상자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꺼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정답은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꺼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1번부터 35번까지 문제 필기 파트 문제예요. 여기까지 총 21개를 맞으셔야 합격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실기 파트 36번부터 80번까지 총 4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9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번 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번 영양액을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번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번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5번이 가루약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번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귀 약을 넣을 때는 1번 보시면 차게 하면 안 되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3번은 후 상방으로 잡아 당기셔야겠죠. 그리고 4번은 오른쪽 귀를 아래로, 지금 오른쪽 귀에 약을 넣기 위해서는 오른쪽 귀를 위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면봉으로 귀 속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귀 입구, 귀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번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1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번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번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번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자, 주변을 조용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식사할 때는 주변을 조용하게 해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배설할 때는요, TV를 켜거나 라디오, 음악 소리를 올려서 민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입니다.
3번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높인다 해야겠죠. 4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가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해야 요로간염, 방광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5번은요. 바지를 내린 후가 아니고요. 무릎 덮개를 먼저 덮고 바지를 안에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2번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정답은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문제 44번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번 돈요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2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실금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그러면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요실금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실금하는 건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3번 지금 기저귀를 사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돈요관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은 기저귀를 채워준다가 틀렸죠. 기저귀는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기저귀 사용보다는 탈출,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배설할 수 있게 배설 습관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로간염도 예방을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번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 소변줄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지금 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꼬였는지 그리고 아랫배 방광 부위가 팽만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46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번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번 의치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3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번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번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정답은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2번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번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정답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은 면으로 된 양말, 2번은 일자가 아니라 둥글게 잘라야겠죠. 4번은 따뜻한 물로 손발을 담그고 씻으면 되고요. 5번은요, 염증이 이렇게 있으면 짧게 자르는 게 아니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9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번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번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번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정답은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이것이 발에서 허벅지, 그러니까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제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머리, 왼팔, 오른팔,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왼팔, 머리, 오른팔, 4번 왼팔, 오른팔, 머리, 5번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5번 오른팔, 머리, 왼팔 순서로 입혀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단추가 없는 상의는 항상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머리. 그리고 입힌다 라고 했으니까 어디부터? 마비된 쪽부터. 마비된 쪽은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 건강한 쪽, 왼팔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을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자, 순서를 나열해 보시고요. 정답을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가. 먼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그 다음에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려서 접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해서 2번 가, 다, 나가 되겠네요. 문제 53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자, 순서 나열해 보시고요.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라, 나, 가, 다. 먼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이게 두 번째.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이게 네 번째. 자,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쪽 마지막이 어디예요? 방바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그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순서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54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1번 가,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오른쪽 편마비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다 마비가 돼 있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못 움직이니까. 그쵸? 그래서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쭉 간 다음에 앞으로 15, 그리고 그 옆으로 15 지점이 가장 적절하고 지팡이를 짚을 때 팔꿈치의 각도는 30도 정도가 좋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문제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그림을 보시고 가나 다라 마의 그 고정 위치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우선 가슴 쪽 고정해야겠죠. 위팔이랑 가슴. 그 다음에 여기 둔부 쪽, 허리 쪽, 이쪽을 또 고정하시고 무릎, 다리를 고정하셔야 된다 라고 했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형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번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2번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번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번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번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1번이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0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번 미역, 2번 감자, 3번 수박, 4번 식빵, 5번 흰밥. 정답은 1번 미역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3번이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2번.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번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63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번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3번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정답은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2번이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번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번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른 척한다. 5번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3번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 되겠죠. 산책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관심을 가지도록 일을 준다거나 그리고 또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문제 66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번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번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번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또 식사하는 모습을 시범을 보이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으니 다양한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번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따뜻한 우유는 수면에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잠이 안 올 경우는 이렇게 우유를 제공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일거리를 주면 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텔레비전도 보면은 각성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4번 운동기구로 운동, 자기 직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 해야겠죠. 그리고 5번 포만감을 느낄 정도까지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속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먹게 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 68번. 침해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고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실을 바꾸어 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번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침해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번 힘으로 제압하여 진정시킨다. 3번 방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번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번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침해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번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번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번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정답은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가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이때 요양보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 전달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번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번 잘 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번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정답은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가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 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것은 어떤 여가활동 유형에 해당이 되나요? 1번 운동활동, 2번 사교 오락활동, 3번 종교 참여활동,
4번 자기개발 활동, 5번 가족 중심 활동. 정답은 4번 자기개발 활동.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보면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이 보기는 어느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1번 시각장애가 정답이 되겠죠. 먼저 이미지 전달이 아니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접 만져보게 한다. 그리고 대상자 중심으로 이쪽 저쪽이 아닌 정확한 방향,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이거는 시각장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문제 76번.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옆에 서서 대화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번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세를 취한다. 5번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하고 자몽 주스는 같이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더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78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거지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거지를 대고 지혈한다. 5번이 부종과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1번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오른쪽 팔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진통제를 준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정답은 처방된 진통제를 줘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처방받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처방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나머지 팔 움직이면 아프겠죠. 통증 부위 아픈데 마사지 주물러요. 그리고 5번은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 부종은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2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 도움 요청. 3번은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4번은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5번은 반응 확인,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정답은 3번 반응 확인을 먼저 하고 도움 요청 119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달라 해야겠죠. 그다음 가슴 압박 30대 2
그리고 수직으로 눌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 기도 유지, 이마 턱을 누르고 뒤로 제껴서 기도를 쫙 펴줍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 코를 막고 입을 다 감싸고 숨을 2회 넣어준다 라고 했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을 보시고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6번부터 80번까지 실기 파트 문제 총 4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27개를 맞으셔야 실기 파트 합격으로 인정되니까 몇 개 맞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80문제 푸시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